진짜 하여가. 아, 이거 기사라 가지고 하여가. 아, 보세요. 이거나 봐, 이씨. 자, 여기 보세요. 아, 이제 방송 다시 나오니까 보세요. 시작합시다. 아, 진짜 저 새끼. 저 양씨 앞에서도 그럼 저렇게 까고 당긴다는 거냐? 진짜 영어 수업이 진짜 성실히 잘 듣네요. 근데 왜 심화 영어 시간에는 왜 갑자기 나를 갑자기 드립을 치면서 까고 난리야? 어? 왜 갑자기 심화 영어 시간에는 까고 난리야? 어? 전혀 재밌지도 않구만. 어? 응? 뭐가? 왜? 어? 아, 진짜 이원주 진짜 하여가 저거. 왜 안 돼? 아, 자 이원주 저거 이원주 때문에 안 되잖아 지금 이거 방송이다. 아,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자, 이거 보세요. 6번이 나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저거 이원주이 저거 음모탄 거 아니야? 와이파이 끊어져라 이러면서. 보세요. 봐. 앞에 봐. 자, 6번은 물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식이야 아니면 점이야? 여기 6번 보면은 식을 원하네 아니면 점을 원해? 식을 원하지. 그럼 얘는 식으로 접근해야 돼? 점으로 접근해야 돼?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지. 다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그래서 그대로 잡아준 이 괄호에 x 빼기 5의 제곱에 빼기 4지. 얘를 현재 무슨 축대칭 이동해라요? x축 대칭 이동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진행하죠. 그럼 얘를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누구의 보호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호를 바꾸는 거야? y의 보호를 바꾸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y가 플러스 y가 돼요?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y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나오게 된 이 친구가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얘가 이 괄호에 x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다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 단순하게.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를 다 넘겨. 그러니까 여기 넘겨주게 되면은 나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괄호에 x 빼기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게 더하기 4죠. 맞아? 그럼 이게 저기 있는 저 a 괄호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라며. 맞아? 그럼 a, p, q 다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지. 여기 있는 얘가 a 괄호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니까 a 얼마야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야? 그냥 5야? 그냥 5고 q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셋 다 뭐 해준 게 정답? 더해야. 얼마죠? 7.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저거 나 놀릴 때만 눈 바짝바짝거리고 있고. 어? 됐어? 안 됐어?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빨리 죽을 거야. 쟤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들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테니까 거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 갖고 쉬는 시간 가진 후에 144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갈게요. 샷다 합시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요.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144쪽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해보면 되겠고요. 145쪽에 내용을 들어갑니다. 145쪽에 일단 첫 번째로 볼 문제는요. 9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9번을 지금 이제 풀 시간을 드릴 거고 지금부터 문제는 모두 다 2분 30초로 고정합니다. 2분 30초 동안 줄 테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남는다. 시간 남으면 앞에 144쪽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9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9번 정도 몇 번이에요? 1번? 맞죠? 1번입니다. 왜냐면 9번의 정답은 1번인데 이유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봐봐. 자, 우리는 y는 x 더하기 4의 제곱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제곱입니까? y는 누구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저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하는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고 있잖아. 봐봐. 그러면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했을 때 반드시 내가 뭘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일단 뭐 하고 가라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들 내가 다 뭐 하고 가라 그랬죠? 이거 제일 먼저 내가 뭐 하면서 출발하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기 9번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줘야 되는 키워드는 틀렸던 사람들, 까먹었던 사람들 다 적어놔 그래프.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 시험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 나중에 틀리면 이건 그냥 100%야. 개념 몰라서 틀린 거야. 됐니? 개념 몰라서 틀린 거야. 이거는 솔직히 개념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함수할 때는 늘 얘기하지만 개념을 강조 많이 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당일에 복습하는 것이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여기 함수 단원이고. 그러니까 함수는 당일에 바로바로 좀 하세요. 밀렸다가 6월달에 난 어려운 걸 할 건데 어려운 걸 나갈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답답할까요? 그쵸?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그 심정 알거든요? 나는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앞에 내용은 되게 빡센 걸 나가. 함수는 이제 빡세게 나오는 게 많으니까. 니는 이제 그것 좀 대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수학의 바이블에 있는 함수 문제들은 쉬운 편이에요. 이거보다 더 빡센 거 충분히 많아. 그거를 이제 시험 대비 교재로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밥을 하는 거고. 밥이 이거보다 어렵거든. 밥이 이거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여기는 처음 하실 때부터 개념부터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개념이 하나라도 안 잡혀져 있다. 개념이 안 돼 있다. 여긴 못 건드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건들 수 있는 힘은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현재 위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요렇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꼭지점은 알죠? 몇 컴마 몇이라는 거. 꼭지점이 그래서 몇 컴마 몇이니까요. 그치? 제 0 되는 순간이니까 마이너스 4 컴마 0.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대칭축이 마이너스 4였던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x가 커질 때 y도 똑같이 커지는 걸 원하니까 작아지는 걸 원하니까. 그치?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지금 현재 얘가 이렇게 x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y가 올라가는 걸 원해, 아니면 내려가는 걸 원해요? 올라가는 걸 원하면 여기 1번 부분에서 그래, 아니면 2번 부분에서 그래? 여기서 그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범위를 읽어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고 그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는 게 좋고 10번 들어가겠습니다. 10번 2분 30초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10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거의 맞췄던데. 정답 몇 번이에요? 10번 정답 몇 번? 이원준 몇 번이야? 거의 맞추긴 했던데 몇 번이에요? 가볍게 딱 얘기해봐. 승우 몇 번이었어? 5번이죠? 자, 정답은 5번. 자, 평행이동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얘기해줬죠. 자, 이건 평행이동의 성질만 알면 되니까 평행이동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리 좀 해놓고 가세요.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만이 가지고 있는 얘 성질, 그 특성이 있을 건데 그 특성만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것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면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는 게 뭔지만 기억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평행이동은 어떤 거를 우리가 평행이동이라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얘기했지. 평행이동은 어떤 거라고? 어떤 걸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평행이동은 사실상 식이야, 점이야? 이동하는 게? 점이야, 점. 그래서 여기 평행이동은 뭐냐면 요거야. 여기 평행이동은 적어놓고 갈 거는 모든 게 다 점의 이동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식을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좌표들을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결과가 평행이동이야. 됐니? 그러니까 그래프가 왜 옮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가볍게 보게 되면 요렇게 돼 있는 요런 흰색 그래프를 집중해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의 기준을 잡았을 때 얘네들을 각각 다 X축, Y축으로 다 똑같이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쪽, Y쪽으로 다 똑같이 이동을 시킴으로써 우린 요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보라색 같은 애를 만들어 주었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얘에 집중을 하여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기 기본적인 생각이자 아이디어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X도 이렇게 Y도 이렇게 다 올려서 보는 것이 평행이동이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여기 기준 점도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들이 다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이다 보니까 그 점들을 다 그대로 똑같이 이동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봐봐. 결론을 바로 내줄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요 평행이동의 결론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 요 평행이동의 결론은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잡아봅니다. 그럼 내가 잡아줄 수 있는 모든 평행이동의 결론은 점들을 다 이동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점을 바꿀 뿐이지 얘네들은 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애 아니면 없는 애야? 식은 바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다시 뭐를 바꿀 수 없냐면 그래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결론은 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 식은 점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설령 식의 변화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식의 변화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프의 모양 측면에서 그러니까 폭이라든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그래프의 모양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식 변화는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프의 모양은 바꾼다야 아니면 바꾸지 못한다야? 결론적으로만 잡아주자면 그래프 모양은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가 결론이죠. 그러니까 식 변화가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프의 모양 변화는 없다. 이거 내가 엄청나게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 변화가 1도 없는 게 평행이동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폭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무리 이렇게 완벽하게 폭이 이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폭은 달라져 아니면 안 달라져? 폭은 안 달라진다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들 봐봐.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밑줄 그어서 봐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y는 3괄호에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그래프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그래프에 집중을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폭을 봐봐. 그럼 여기 최고 차이 계수만 봐주면 되는 거니까 저기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인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기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죠? 3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주는 숫자 저기 있는 3은 바꿀 수 있다 아니면 없다요? 이 차이 계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결론적으로? 안 바뀐다 결론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랑 완벽하게 포개해지는 건 어쨌든 점들은 다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점들을 다 이동시킨다 했을 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로 보면 그럼 2차항의 계수가 똑같은 것만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정답 나오게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항의 계수 똑같은 거 찾아봐. 그게 몇 번이니까요? 2차항의 계수 똑같은 게 몇 번이니까요? 그게 5번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실전풀이는요, 평행이동의 성질을 가지고 구하는 거고, 그 평행이동의 성질은 이거예요. 식은 아무리 바꿔도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2차 함수 측면에서만 얘기해 볼까요? 그럼 2차 함수 측면에서는 뭐의 개수는 그래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몇 차항의 개수는 그래서, 몇 차항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몇 차항의 개수는 유지가 된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서 요 2차항의 개수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유지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10번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다음 문제는 3분을 드릴 겁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3분을 조금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릴 문제는 바로 밑에 11번이 아닌 그 밑에 있는 12번입니다. 준비? 자, 3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12번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별표 좀 쳐놓고 가세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내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 잘 봐. 다른 거 말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같은 게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내가 너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뭐 해주는 게 기준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결국 뭐 해주는 게 기준일까? 이런 문제들은 다 뭐 하는 게 기준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가 기준이야? 이런 문제는 결국 뭐 해야 돼요, 다?
하고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다 제발 이것 좀 생각하자. read 읽으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뭐 좀 읽어? 제발 저기 문제 좀 읽어. 얘가 하라는 그대로 순서대로 가고 얘가 찾으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 그럼 찾으라는 것만 찾아. 그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문제를 쫙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읽으면서 정보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같이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정답은 일단 몇 번이야? 정답은 5번이신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5번이신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틀린 사람들은 특히 잘 봐라. 이런 문제들을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는 다 요런 식이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싹 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때처럼 자 이딴 거 계산해 보세요. 이딴 거 계산해봐. 이거 계산하는 거 1번이면 끝이야. 고등학교 시험지는 이런 문제 1번밖에 안 나와요. 2번부터 다 저런 식의 문제도 나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1번 이거 내는 학교도 광성고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알겠지? 더 빡세게 낸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물론 여고들 중에 개념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좀 개념을 물어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유도한다 할지라도 그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게 25문제 기준으로 2문제밖에 없어요. 다시 뭐냐면 나머지 23문제는 다 저렇게 문장형 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런 스타일에 더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중학교도 이제 조금씩 다 저렇게 바뀌고 있어요. 시험 문제가 실제로. 알겠니? 중학교도 다 저렇게 바뀌고 있고 저런 거를 많이 연습한 사람만이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알겠지? 봐봐. 그럼 나는 그대로 보면은 첫 번째로 정보가 있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a의 제곱 빼기 a라는 요 2차 함수식이 있는데 요 2차 함수식에 대해서 나는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첫 번째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대요. 첫 번째로 준 조건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대요. 그치, 얘가 첫 번째로 준 조건은 1,5를 지난다.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1,5를 지난다고 하니까 y랑 x 대신에 각각의 숫자들 1과 5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는 y 대신에 5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집어넣으니까 x 대신에 1을 그래서 나는 여기는 1-a의 제곱에서 나는 a 빼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럼 적어도 얘를 제곱해서 풀어주는 거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전개해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나는 2a 더하기 1에 a를 빼주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5니까 넘어가주게 되면은 우리는 A값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넘어가면 A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걸? A값 2개 나오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넘어가서 정리하면 A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A 제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요거 왼쪽 거 그냥 인수분해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그대로 하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A 빼기 4와 A 더하기 1이 0이다. 그래서 A값이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A값이 뭐 아니면 뭐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4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잡아줄 수 있대.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준 조건이 무슨 점을 찾으래요? 여기 두 번째 조건이 무슨 점 찾으래? 그치. 저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찾으라니까 그러면 실제 제 꼭지점의 좌표 읽어봐.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인 거야? 실제 저 꼭지점의 좌표 읽으면 얘가 몇 컴마 몇이니? 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실제로 저거 진짜로 찾아보니까. 그치? 얘가 a, 마이너스 8이죠. 그때 a, 마이너스 a라는 저 꼭지점이 정확하게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시래요? 지금 보니까. 그치? 얘가 이제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결론 내세요. 그럼 얘가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시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x좌표랑 y좌표를 찾았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플러스? x좌표가 플러스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양수고 얘는 양수가 되려 아니면 음수가 되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얘는 음수지.
그러려면 이거 어쨌든 마이너스 붙은 게 음수고 마이너스 안 붙은 게 양수란 얘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 값 두 개 중 하나로 한정해 줄 수 있게 되겠지. 왜? A는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는 순간 조건 나오잖아. A는 0보다 어떻다는 조건? 그치. A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됩니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수가 되는 거 찾아봐. 둘 중에 누가 양수니까요. 둘 중에 누가 양수야? 4가 양수니까 정답 그래서 몇 번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이렇게 쳐야주면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봐봐. 나 지금 뭐밖에 안 하고 있냐면은 문제 읽고 그냥 문제의 정보들을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밖에 없잖아.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자, 나머지들은 다 해봐. 그래서 몇 번까지는 다 해보시냐면 여기 20번까지는 이제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나는 응용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들한테 집중을 할 건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풀릴 문제는 바로 몇 번이냐면 첫 번째. 이제부터 좀 응용을 해봅시다. 한 번도 알려준 적은 없는데 과연 맞출 수 있는지나 보자. 바로 몇 번이냐면 22번. 참고로 별표 좀 쳐놓고 가세요.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다 나온 문제야. 되게 스테디셀러고 많이 팔려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출제되고 생각보다 애들 많이 맞춰요. 그건 나중에 이유만 알면 됩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3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간 조금만 더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허허. 한 명씩 물어보자.
어이, 몇 나왔어, 정답. 강제로 그 손을 치워버리기 전에 빨리 얘기해봐. 뭐 나왔는데? 어. 저 처음에 잘못해서 그런 게 그거 왜 안 고쳐? 어? 야, 혜주이 얼마 나와? 얼마 나왔어? 어이, 승우, 얼마 나왔어요? 보민이, 얼마 나왔어? 30? 얼마 나왔어? 30? 얼마 나왔어? 25? 오케이. 가인이, 얼마 나왔어요? 30? 얼마 나왔어? 유빈이. 정답은 30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정답은 30인데, 이유가 왜 30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봐. 자, 다시 한번 봐. 22번은요, 아까 내가 세게 힌트 하나 드렸는데, 여기 22번의 힌트는 진짜 평행이동의 성질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지금부터. 자, 밑에 정리 좀 하세요. 여기는 풀이가 없으니까. 이것만 알면은 진짜 얘는 정리만 하면은 되니까 개념 좀 정리하고 갑시다.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평행이동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번에 다 적어놔라. 아까는 조금 이제 팁 하나 드린 거고 이번엔 진짜 평행이동의 성질을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평행이동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평행이동은 어떤 식을 구성하고 있는 모두를 다 옮기는 게 평행이동이라고 그랬습니까? 평행이동은 어떤 식을 구성하고 있는 애가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내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에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첫 번째로 판단하고 싶은 요 1번식은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를 얘기해 볼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친구를 첫 번째로는 x축의 기준을 잡을 거고 그 x축으로 p만큼 이동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식을 내가 1번식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2번식도 같이 한번 볼 건데 여기는 2번식은 어떤 거를 2번식으로 볼 거냐면 요거예요. y축으로 나는 q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보겠다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를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밥에서 나와 있는데 그 밥에서 있는 유형 중에는 x축과 y축을 동시에 이동한 거. 그것도 있어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x, y를 동시에 이동한 거. 그거는 초고난도 문제인데 지금까지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니까 얘네 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유형. 이거는 x축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게 이 동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인화, 선화, 광성, 용현은 x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y축으로 이동시킨 그래프는 이 동네도 요즘은 잘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 얘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얘는 여기서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퇴물 문제죠, 이제는. 솔직히 얘는 이제 거의 퇴물이 됐죠, 얘는. 이 동네까지 취급을 안 해준다. 다른 지역은 진작에 취급을 안 해줬던 유형이거든. 퇴물이 됐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퇴물은 됐지만 그래도 스테디셀러예요. 잘 알고 있어야 돼. 둘이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난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앞에 봐. 첫 번째는 x축을 p만큼 이동시키면서 만들어낸 그래프. 그럼 니네는 이 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y는 a 괄호 누구의 제곱이다 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p, 0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p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주황색.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1번 그래프. 그래서 여기는 얘가 y는 a 괄호의 x-p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진짜 공통점을 한번 잡아보자면은 봐봐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이 있을 건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p만큼 이동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실제 여기 x축 평행이동인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y값을 하나 잡았는데 그 y값이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같은 y값을 하나 갖는다라고 쳐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y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여기 두 개의 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점과 여기 있었던 요 점 사이의 관계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한 건 맞는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이동시켜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는 여기 있는 얘 간격도 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이 점이
여기 있었던 이 점으로 이동한 거랑 같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빨간색도 같이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럼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간격들이 생겨요. 그때 여기 있는 얘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요 네모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세모가 생깁니다. 얘네 셋은 무조건 다 이동한 정도가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올까요? 얘는 다 같은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로 다 동일한 거야? 이것들은 다 얼마로 같은 거야, 그러면? P. 다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 그대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얘네들의 X축 평행이동은 진짜 말 그대로 X값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절대 바꾸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X만 바꾸겠다는 얘기는 누구는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야? Y는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를 유지한 상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같은 하나의 Y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Y값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각각의 좌표들이 생기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동일하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X축 이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얘가 그냥 좌우로만 바뀌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좌우로만 바뀌니까 그래서 그 좌우의 간격이 우리가 진짜 원했던 간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평행 이동으로 우리가 한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너네가 이 도형을 봐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동네에서 많이 나온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동네에서 되게 많이 나온 문제인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됐나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보게 되면 누구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랑 똑같을까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얘는 정확하게 따지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지금 봐. 잘 봐. 야, 이거 그림 다 이따가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알겠지? 이거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그리셔야 돼. 이건 왜 평행사변형이 똑같아? 라고 한다면 여기 이 두 점이 얘네 두 점 사이의 간격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똑같은 그래프가 이동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그래프를 옮긴 거야.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맞아요?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랬어. 맞아? 그러면 같은 x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의 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직선에 집중을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두 개의 직선에 집중을 해보면 그때 여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쪽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생겼던 영역이 결국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맞아요? 왜? 평행이동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 사이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잘라서 갖다 붙여도 포개어지겠다라는 게 드러나.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가 갖다 붙이면 포개어진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봐.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이 파란색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파란색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진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줘야 되는 1번. 그래서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프. 근데 여기 있는 하나의 Y값을 이렇게 고정을 잡음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다른 Y값을 내가 그냥 이쪽으로 하나 잡아서 꼭지점으로 잡을게요. 뭐 꼭지점이 중학교 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 이 네 개의 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는. 이게 우리 실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림은 결국 무슨 사변형을 만들어서 그리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다고요?
그치. 여기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을 잘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잘라서 여기로 갖다 이어 붙여서 만들어낸 여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 아니면 다르다? 똑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정답이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리 이해하고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이거는 다 된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동네에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 Y축으로도 평행 이동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럼 Y축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실제 Y축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Y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채 Y축으로 이번에 Q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얼마만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AX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그치? Q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럼 Y축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내가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그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를? Q만큼 다 어떻게 해버리면 돼 이거는? 얘는 올려치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Q만큼 그냥 더 올려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맞아요? 이 빨간색처럼 그려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X 값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맞습니까? X 값을 아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다시 여기 있는 요 X축에 나는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 그러면서 같은 Y값이 생기게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뭔가 조금 잘못 자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지만 니들은 알아서 봐. 됐죠? 여기까지는요? 알았지? 잘 알아서 봐. 요 그림을 설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이 그림이 그냥 대충 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다시 그릴게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맞았어.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나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릴까, 지구나? 그치? 근데 뭐? 다시 그리라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게 이차함수 그래프를 잘못 그렸구나. 대충 봐.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차함수를 잘못 그렸구나.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을 그려서 그냥 이렇게 같은 Y값을 갖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X값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직선도 못 그리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조금 내가 확대를 해서 여기 있는 요 2번 그래프를 다시 그려드리자면 얘는 실제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다시 그려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내가 잡아주고 싶은 2번은 이런 거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여기 아래로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생기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엔 그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이거랑 어떻게든 성공한다. 아이씨, 벌써 실패했는데. 대충 봐, 이씨.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에서 그냥 이거예요. 같은 Y값을 가지게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X를 이렇게 자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여기야, 여기.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누구랑 같을까를 보여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랑 같은 게 누구일까요를 본다면 실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 괜히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얘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만나면서 생기게 되는 직선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이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보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아래 부분이 실제로는 이쪽에 들어가 있었던 친구와 이쪽에 들어가 있었던 친구는 결국 같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대충 보자. 정교하게 보지 말고 대충 봐. 같을 거야? 다를 거야? 같겠죠.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내 손에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림 실력을 내 손에 뜯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는 얘랑 결국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왜? 같은 y값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가 실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 그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요 보라색이 여기는 파란색과 완벽하게 동일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게 드러나게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결론이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테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가 22번의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요 세로의 길이만 알려드리고 끝내자면 얘는 실제 어느 정도의 좌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이게 뭐 한 정도만큼 올라가겠냐? 그래프가 실제로 같은 x를 가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만큼 올라가겠어요? 얘 평이동한 만큼 올라가겠지. 즉 여기는 얘가 이렇게까지 이동하면 생기게 된 여기 가로의 길이가 평행이동이었다면 이번에는 y축 평행이동을 했다는 건 그게 위아래로 달라졌다라는 게 결론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실제 평행이동한 정도만 찾아주면 되니까 얘가 얼마일까요? 얘가 실제 평행이동한 정도이면 얼마요? 그래서 얘는 몇 칸 위로 올라간 거예요? 평행이동한 정도니까 몇 칸 위로 올라갔어요? 5칸이지 5칸.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5칸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얘는 5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세로의 길이가 5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얘네 둘은 X축과 만나고 있는 점 두 개니까 그거는 니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은 직접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답 요도하시면 22번의 정답은 완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는 아까 드렸던 프린트 23문제와 얘 교재 어디까지 다 끝내오는 게 숙제냐면 146, 146쪽까지 다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지막 단원입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친구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친구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니까 되게 빡셉니다. 빡세니까 특히 잘 챙겨주시면서 가면은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